여러분,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세종대왕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위대한 성군, 백성을 사랑한 현명한 군주의 모습이겠지요. 우리는 그를 만원지폐 속 인자한 얼굴로 기억하며 그의 빛나는 업적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종대왕의 또 다른 얼굴이 있다면 어떠실까요? 그의 위대함 뒤에는 평생을 고통스러운 병마와 씨름하며 보낸 한 인간의 고뇌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의 병은 단순히 나약한 육체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왕으로서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밤낮으로 정사에 매달렸던 일 때문에 얻은 것이었죠. 과연 그는 어떻게 그 모든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조선의 기틀을 다지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병약했던 한 왕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닌 그의 인간적인 고뇌와 초인적인 헌신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과 헌신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의 치세는 분명 조선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기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문맹을 해소하고자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치구기와 해시계 같은 과학기구를 발명했죠. 또한 북방의 여진족을 토벌하고 남방의 왜구를 물리쳐 국방을 튼튼히 다지는 등 실로 수많은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왕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경외감을 안겨주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성과 뒤에는 평생 그를 괴롭혔던 만성적인 질병과 고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는 충격적인 역설이 존재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즉위 초부터 이미 병을 앓기 시작했으며 그 병은 그의 54년 생애 동안 단 한 번도 그를 편안하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 왕의 모습과 병상에 앉아 눈을 감고 고뇌하는 그의 모습. 이 극명한 대비는 우리에게 깊은 의아함과 함께 충격을 안겨주지 않나요? 어떻게 그토록 병약한 몸으로 그 엄청난 과업들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어이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진맥하며 고개를 젓는 장면이 마치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왜 그토록 자신을 혹사하며 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단순히 타고난 열정이 넘쳐서였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당시 조선 초기의 시대적 배경과 왕으로서 그가 짊어져야 했던 막중한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국가였죠.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열었지만 아직 국가의 기틀은 단단하지 못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며 혼란을 수습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세종에게 부여된 과제는 단순히 왕권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안정화를 이루고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북방에서는 여진족이 끊임없이 국경을 위협했고 남쪽 바다에서는 왜구의 침략이 이어졌습니다. 안으로는 민생이 불안정했고 밖으로는 외세의 위협이 상존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서 거대한 배의 키를 잡은 선장처럼 세종은 조선이라는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야 하는 엄청난 중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수많은 상소문과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책상 앞에서 그는 오직 백성과 나라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밤늦도록 정사를 논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무게와 왕의 책임감이야말로 그의 병을 부른 근원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짐작해봅니다. 이처럼 세종대왕께서는 단순히 몸이 약해서 과로한 것을 넘어 조선이라는 신생국의 운명을 온몸으로 짊어진 왕으로서 자신을 몰아붙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계셨던 겁니다.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태종 이방원이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며 혼란을 수습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리기도 했죠. 그래서 세종의 어깨에는 단순히 왕권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기틀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막중한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막 뿌리 내린 어린 나무가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자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보살펴야 하는 정원사의 마음과 같았을 겁니다. 당시 조선은 안팎으로 숱한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북쪽 국경에서는 여진족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고 남쪽 바다에서는 왜구의 노략질이 이어져 백성들의 삶을 위협했습니다. 안으로는 아직 제도와 법규가 정비되지 않아 민생이 불안정했고 경제 기반도 튼튼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세종대왕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을 겁니다. 수많은 상소문과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책상 앞에서 그는 오직 백성과 나라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밤늦도록 정사를 논하고 또 논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시대의 무게와 왕의 책임감이 한데 얽혀 그의 몸을 쉼없이 채찍질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불타는 열정은 역설적으로 그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는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평생을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셨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대표적으로는 현대인에게도 흔한 당뇨병, 심각한 안질,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뇨병은 당시로서는 치료는커녕 정확한 병명조차 알기 어려웠을 만성질환이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감히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어이들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면 그의 일상적인 업무 방식과 생활 습관이 이러한 병들을 더욱 악화시켰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밤샘 업무를 밥 먹듯 하셨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밤중에도 촛불 하나에 의지해 수많은 서적을 탐독하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고심하며 글을 쓰셨죠. 과도한 독서와 끊임없는 문서 작업은 그의 눈을 극도로 혹사시켰고 결국 심각한 안질로 이어져 시력이 크게 저하되었다고 합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통증으로 고통받는 날이 많아 때로는 신하들이 그만 쉬시라고 간청할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피로 속에서도 쉬지 않고 국사를 돌보셨으니 충분한 휴식은 그에게 사치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식습관 또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건강에 치명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고기를 매우 즐겨 드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왕실의 식단은 지금처럼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단이라기보다는 귀한 고기 위주의 푸짐한 상차림이 주를 이루었을 겁니다. 물론 단백질 섭취는 중요하지만 과도한 육식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높이고 비만을 유발하여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통풍과 같은 관절염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보리밥 한 그릇에 나물 반찬으로 겨우 끼니를 이어가던 시절, 왕의 식단은 풍요로웠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의 건강을 해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왕의 업무 특성상 앉아서 정무를 보는 시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수많은 상소문을 읽고 신하들과 밤늦도록 토론하며 정책을 결정해야 했으니 육체적인 활동은 턱없이 부족했을 겁니다. 이러한 좌식 생활과 운동 부족은 관절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이미 앓고 있던 관절염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죠. 마치 쉼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가 제대로 된 윤활유 공급이나 정기적인 점검 없이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서서히 마모되어 가는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몸은 극도로 지쳐갔지만 백성과 나라를 위한 그의 불굴의 열정은 결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이러한 좌식 생활과 운동 부족은 관절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이미 앓고 있던 관절염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죠. 마치 쉼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가 제대로 된 윤활유 공급이나 정기적인 점검 없이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서서히 마모되어 가는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몸은 극도로 지쳐갔지만 백성과 나라를 위한 그의 불굴의 열정은 결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세종대왕의 삶은 병마와의 끊임없는 투쟁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어이들의 진료 내용과 그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평생을 시달렸던 질병의 종류와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당뇨와 관절염은 물론 극심한 안질이 그를 평생 괴롭혔던 만성질환들이었죠.
이러한 질병들은 단순히 타고난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왕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자신을 돌보지 않는 과도한 업무 방식이 빚어낸 안타까운 결과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도록 책을 읽고 수많은 상소문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그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니 어두운 촛불 아래에서 시력을 혹사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을 겁니다. 현대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변이 어두운 환경에서의 과도한 독서는 눈의 피로를 극도로 가중시키고 시력 저하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말년에 이르러 눈이 침침해져 글을 읽기조차 어려웠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오랜 세월 누적된 과도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이 분명하죠. 더욱이 한나라의 군주로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수천만 백성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했을 겁니다.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부족했던 수면 시간은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는 혈당 조절 기능에 악영향을 미쳐 당뇨병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건강한 사람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일시적으로 혈당이 오르기 마련인데 이미 당뇨를 앓고 계셨던 세종대왕께는 그 고통이 더욱 가혹했을 겁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세종대왕께서는 고기를 유독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궁중의 고기를 진상하는 기록이 다른 어떤 품목보다도 자주 등장하며 어이의 진료 기록에서도 왕의 육식 위주 식습관에 대한 우려가 조심스럽게 엿보이곤 하죠. 물론 단백질 섭취는 우리 몸에 필수적이지만 당시 왕실의 식단은 지금처럼 영양 균형을 면밀히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귀한 고기 위주의 푸짐하고 기름진 상차림이 주를 이루었을 겁니다. 현대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도한 육류 섭취는 당뇨와 통풍 같은 대사성 질환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그의 질병을 심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렇듯 세종대왕의 일상은 그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생활 습관들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어이들은 왕의 병세를 면밀히 살피며 다양한 약재를 처방하고 건강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겠지만 지금처럼 질병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생활 습관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현대 의학 지식은 턱없이 부족했을 겁니다.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보다는 눈앞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겠죠. 그는 조선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고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는 위대한 대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작 자신의 몸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던 겁니다. 밤낮 없이 정사에 매달리고 백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고민하며 학문 연구에 몰두했던 그의 불굴의 열정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육체를 쇠약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마치 주변을 환히 밝히기 위해 스스로를 뜨겁게 태우는 횃불처럼 세종대왕의 열정은 찬란한 조선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기꺼이 희생했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마와 고통 속에서도 그의 붓은 결코 멈추지 않았고 백성을 위한 그의 고민은 밤낮 없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병든 몸으로도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심오한 의미를 던져줄까요? 그의 육체적 고통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이라는 국가의 토대를 닦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위대한 열정의 또 다른 이름이었음을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의 육체적 고통이 단순히 한 개인의 아픔을 넘어 오히려 조선이라는 찬란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위대한 유산을 창조하는 역설적인 힘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병마는 몸을 쇠약하게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정신은 더욱 깊어지고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결코 식지 않았죠. 몸이 불편했기에 그는 어쩌면 더욱 효율적인 통치 시스템을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직접 발로 뛰며 모든 것을 처리하기 어려웠던 만큼 믿을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나아갔을 테니까요. 지편전과 같은 학술 기구를 통해 정책 연구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그의 병은 오히려 학자들의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장려하는 계기가 되어 조선의 학문적 토대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원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병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밤낮 없이 책을 읽고 정사를 돌보며 눈이 침침해지고 늘 몸이 아팠던 경험은 백성들의 사소한 어려움까지도 놓치지 않고 헤아리는 통찰력으로 연결되었을 겁니다. 농사의 어려움, 생활고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의 아픈 몸에 더욱 절절하게 와닿았을 테니 말이죠. 이처럼 그의 병은 단순한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정책 입안에 깊은 영감을 주었던 셈입니다. 그의 집념은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만 보더라도 여실히 드러나죠. 눈병과 당뇨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글자 하나하나를 직접 연구하고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백성을 위한 글자를 기어이 만들어내셨습니다. 해시계, 치국이 같은 과학기구들을 제작하고 널리 보급하여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자 했던 열정 또한 그의 병든 몸이 결코 꺾을 수 없었던 위대한 의지의 발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종대왕의 병든 몸은 결코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짊어져야 했던 시대의 막중한 무게와 백성을 향한 무한한 책임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내하고자 했던 불굴의 의지를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죠. 그의 고통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위대한 열정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인간적인 고뇌와 초인적인 헌신 사이의 간극에서 깊은 감동과 함께 진정한 위대함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종대왕의 업적을 이토록 높이 기리는 것은 단순히 그가 이룩해낸 수많은 결과물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병든 몸으로도 끝없이 노력하고 고뇌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의 과정과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또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지 깊은 울림을 전해주죠.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진정한 리더십과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살아있는 지혜로 남아 영원히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인물의 흥미로운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